자, 우리 숙제 정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1번부터. 시야 최근 사업 같지? 고등수학 공부해본 적 있고? 네. 그치? 자, 일단 231번 볼게요. 자, 당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fx 플러스 1이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를 만족시킨다. 그때 f1의 절대값을 구하라. 지금 보니까 f의 x 곱하기 f의 x 플러스 1이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f의 1의 절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나온 얘는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 4차식은 보니까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은 식에다가 x를 넣느냐 x 플러스 1을 넣느냐의 차이야, 그지? 그런 거니까 2차식과 2차식이 곱일 거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조금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네. 그래서 여기 나온 얘는 보기 차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x 4제곱 잘 봐봐. 여기 나온 얘를 4x 제곱 한 다음에 뒤에다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다가 플러스 4. 그래서 거기서는 잘 안 보여. 저쪽으로 가자. 거기 보면 이렇게 써도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아, 그랬더니 여기 나온 얘가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 거니까 합차에 의해서 얘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 그래서 잘 봐봐. 만약에 f의 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면 그러면 f에다가 x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자. 이 식에다가. 그래서 얘가 되는지 확인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전개해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f의 x 플러스 1 얘가 f의 x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f의 1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얼마 전에 다리 부르더니 또 손가락 부르겠나? 자, 그 다음에 230. 자, 선생님 일단 분자만 쓸게. 여기 x-y, y-x, z, x-z 분의 xy 곱하기 x-y, yz 곱하기 y-z, zx 곱하기 뭐저저 돼 있는데 난 선생님 분자만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분자를 써볼게. xy 곱하기 x-y 플러스 zx의 z-x yz의 y-z 이렇게 생겼어.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내림차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내림차순은 무조건 옵션 중에 집어넣으라고 했었고 그 두 가지가 뭐였어? 항이 5개 이상이면 내림차순을 무조건 고려해라 이런 얘기 했었고 두 번째 뭐? 문자가 3개 이상이면 4개짜리는 거의 안 나와. 고등학교라는 과정에서 문자가 3개 배우면 얘는 무조건 내림차순일 것이다 이렇게 고려하라고 했었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x랑 y랑 z가 싹 다 있고 문자가 3개이고 쟤를 싹 전개하면 항이 6개씩이나 나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둘 다 완성한단 말이야. 당연히 내림차순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볼게. x에 대해서. 그러면 얘랑 곱하면 x 제곱이 생기고, 그리고 얘랑 곱하면 또 x 제곱이 생겨보지. 그래서 y 마이너스 z의 x 제곱이라는 항이 생기고. 그다음 x가 1차 볼게. 이렇게 둘이 곱하면 x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또 x가 하나 생겨보지. 자,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에 x 이렇게 생기고, 제일 뒤에 그때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플러스 yz에 y 마이너스 z. 공통수 보이나? 공통수 뭐 보여? y 마이너스 z가 공통수 보이지? 그럼 y 마이너스 z를 묶어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z에 x 플러스 yz. 그럼 얘가 이제 y 마이너스 z 내비두고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z 이렇게 인수해 되는 거 보지. 됐지요? 자, 242번 문제 볼게. 당시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때 r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보니까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얘를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눴어. 몫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근데 나누는 식 몇 차? 2차. 그럼 나머지는 1차 2야. 그래서 여기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뭘까?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야. 여기서 x에 1을 갖다 대입하면 좌변 얼마 돼? 0 되고 우변 이제 0 되는 거니까 싹 사라져서 여기 a 플러스 b 이렇게 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a랑 똑같네.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다시 써볼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 플러스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딱 집어넣게 되면 a를 묶어버리니까 여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우변 잘 봐봐. 우변에 공통일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묶어보면 여기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플러스 a더라 이렇게 쓰여. 자, 선생님이 곱셈 공식 혹은 인수분해 공식 설명할 때 x의 n제곱 마이너스 1식 외우라고 했었지, 그지? 혹은 그 식이 생각 안 나면 얘를 조립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9제곱 x의 8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이만큼하고 이만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둘 다 보니까 여기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똑같이 있잖아. 약분.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x의 9제곱 플러스 x의 8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x 플러스 1까지 나오게 되는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1 곱하기 어떤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a라는 상수로 나오겠더라 이렇게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x가 뭐지? 1대. 그때 좌변이
10이 돼서 10은 A.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나머지가 RX라는 녀석이 10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다니? 이 X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셈 공식에 안 나오지만 문제는 나오니까 꼭 외워놔라 라는 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분명히 얘기했었지. 자, 지금 이렇게 생겼대. 식이 x에 관한 다항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c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x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b제곱 c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지금 x 마이너스 a로 나눠 떨어진대. 그랬을 때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x-a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 x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여기다가 이렇게 a 집어넣어도 는 0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야. 맞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다항식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기 뒤에 몫이 붙고 뒤에 나머지가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 알파 대입하면 얘가 0 나오는 거기 때문에 x자리에 a를 싹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는 0 나올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 얘가 지금 현재 그냥 x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가 싹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아니 x가 아니라 a에 대해서 a제곱, a제곱, a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미지수가 아까 문자가 3개 이상이고 항이 5개 이상이면 내림차수는 고려해라라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린 내림차수를 할 거야? 라는 판단이 서고 나면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라고 했었어? 차수가 낮은 문자. 차수가 다 똑같다면 개수가 간단한 문자. 이것들 중에서 내림차수 정리해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보게 되면 얘네는 항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문자도 A, B, C 3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얘는 당연히 내림차수 정리를 할 거야. 그런데 A에 관해서 몇 차야? 3차. B에 관해서 몇 차야? 2차. C에 관해서 몇 차야? 2차. 따라서 A가 아닌 B나 C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선생님 지하철에서 설명했던 거네. 자, 그럼 여기 나온 얘를 좀 정리해보자. B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를 해볼게. 그랬더니 B에 관한 제곱 여기 B제곱의 A 그 다음에 여기에 B제곱의 C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C 마이너스 A의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 써먹었고 얘 써먹었고 자, 그 다음 B에 관한 1차를 좀 보자. 여기 B 곱하기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B도 3차 잠깐만 B 혹시 또 3차네?
쏘리 선생님 생각 잘못했다. A, B, C가 다 3차식이네, 그지?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얘네 둘은 일단 B, C를 묶을 거야. 그래서 B 플러스 C. 그러면 얘네 둘을 보게 되면 B 플러스 C에 B 제곱. 자, 얘네 둘은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인 거니까 얘는 B 플러스 C로 묶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B 플러스 C를 묶어버리면 여기 BC였는데 마이너스 BC니까 얘네들이 사라져서 여기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럼 식정리를 해보니 A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제곱 그럼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럼 다음에 그냥 이거 한번 볼게. 이렇게 두 개 한번 묶어보자. 그때 공통인수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묶어보니까 B 더하기 C 빼기 A에서 여기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 이렇게 보니까 A 제곱이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A 제곱 묶어보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와. 이거 왜 나왔냐면 야 근데 혹시 이게 뭐냐? 마이너스 A 제곱을 묶어보니까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씩 빼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랬더니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 거기다가 쓰게 되면 얘네들을 묶어보니까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로 묶은 상태에서 갖다 써보니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필요 없잖아. 문제 잘못 썼니? 너 어디서 실수한 거야 지금? 다 맞는데? 저 B, C B, C 지금 B, C 묶어서 C 나 5점 보이니?
아 소리 여기서 틀렸네.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묶었잖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묶였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가 괄호가 틀려서 여기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묶었기 때문에 수업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가 똑같이 있으니까 얘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묶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0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때쯤 배우는 걸 기억하는데 삼각형의 세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무조건 나머지 한 변보다 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는 지금 이걸 다른 말로 바꿔버리게 되면 A랑 B 플러스 C랑 같냐 다르냐 이 뜻이야. 그러면 두 변을 더한 게 A가 무조건 커야 되는 거잖아. 얘는 그래서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값은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근데 얘하고 얘가 곱했을 때 0 됐다고 하는 거니까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즉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BC고 B변이 A.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BC일 거야. 이렇게 나와준다. 됐죠? 253번 패스. 메이터는 미단에 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거랑. 자, 그 다음에 258번으로. 자,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눠 떨어진다. n 값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는 얘기야. 여기 봐봐. 얘를 6의 세제곱을 내가 만약에 a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온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서 6의 세제곱이 216이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215 곱하기 217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재랑!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또 이걸 인수분해해갖고 두 자리 자연수를 다 찾아라 이게 아니라 얘는 조금 다르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6의 제곱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은 b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가 이제 b 마이너스 1에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랬더니 b가 얼마야? 36이잖아. 36에서 뺐으니까 35. 여기 36에다가 6을 더했고 거기다 1을 넣은 거니까 43. 두 자리가 더 나왔잖아, 그지? 저거 말고 두 자리가 또 있을까? 더 이상 없어.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35라는 녀석은 5 곱하기 7이고 43이라는 녀석은 소수기 때문에 1하고 43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35와 43 이렇게 두 개가 저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눠 떨어지게 해주는 두 자리 자연수더라.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우리 46페이지에 오늘 복소수란 내용을 좀 볼 건데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 복소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수학에서 다 그 수학의 기초가 어쩌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정의일지도 몰라. 오케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방정식부터 시작을 했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복소수의 유래라는 녀석부터 보게 되면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공부했었단 말이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 시에 다 쓰는 거예요. 선생님 시판 쓰는 거는.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공부하기를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이 녀석을 근을 구할 때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다 라는 걸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중3 때서 배웠던 그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을 공부할 때 이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갔을 때? 얘는 항상 0 이상만 들어가야 된다라고만 공부했었단 말이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공부한 적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가 되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녀석이 0이 돼버리면 근이 1개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1개도 없다더라. 이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맞지? 우리는 고작 2차 방정식을 하다 보니까 근이 0개에서 2개까지 총 3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좀 확대했어. 100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근이 가장 많은 몇 개일까? 100차 방정식 근이 가장 많은 몇 개? 100개예요. 그럼 가장 적은 몇 개겠어? 빵개란 말이야. 그러면 0, 1, 2, 3, 4에서 총 100까지 총 101가지의 케이스가 나와. 근이 100개인 경우, 99개인 경우, 50개인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빵개인 경우까지 하면 그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만차 방정식이면 근의 개수가 최대 10,000개에서부터 0개까지 총 11가지의 케이스가 나와서 그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걸 다 일일이 구분하기 쉽지 않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얘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근이 2개. 2차 방정식과 근이 무조건 2개를 갖는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무조건 3개, 5차 방정식이면 근이 무조건 5개, 10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근이 10개다 라고 만약에 끝내버릴 수 있다면 그럼 우린 저런 어떤 케이스를 하나 나누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렇다면 자, 봐. 2차 방정식에서 왜 이렇게 근의 개수가 나뉘었지?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갔냐, 0이 들어갔냐, 음수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랐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다가 음수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리자.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값을 만들어 버리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복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 복소수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는 무조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조건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왜? 복소수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수체계를 한번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었어. 실수라고 하는 수를 공부했었고, 이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이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더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정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 앞에서 써놓은 저 복소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자, 실수랑 또 다른 수 무언가를 합쳐서 우리는 걔를 복소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은 실수와 여기다가 허수라는 녀석을 이렇게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하고 복소수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아. 분명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봐봐. 3은 복소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3은 허수이다라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걔는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는 수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허수라고 하는 녀석을 좀 공부를 해봐야 돼. 자, 허수단위 i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떤 수를 제곱그냥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우린 지금까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 배웠냐 없다라고 배웠냐? 없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해서 상상 속의 수다라고 해서 이 i가 이미지야. 상상 속에 허상에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이미지레이 넘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요 스펠링 i를 따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건데, 우리가 배웠던 제곱근의 정의에 의하면 저렇게 쓰는 게 맞아. 근데 이거 이렇게 쓰기가 조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오는 게 보기가 껄끄러우니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중간 과정을 조금 집어넣게 되면 사실 여기 나오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를 활용하면 이렇게 다른 수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됐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y라고 하는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4라고 써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근데 여기는 이 마이너스 1을 좀 전에 어떤 수 i를 제곱하면, 이 허수 i를 제곱하면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얘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i 제곱이라고 써서, 그럼 이제 우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2i구나,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앞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긴 하겠지만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여기로 왔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인 것이. 자, 그렇다면 이 허수단위 i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주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면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값을 우리는 저 허수단위 i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i의 1제곱은 그대로 i야. 근데 i를 제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그러면 i를 세제곱하면 얼마일까? 자, 그럼 얘는 i의 제곱 곱하기 i랑 똑같은 거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i를 4제곱하면, 그럼 얘는 i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에요. 얼마? 1. 자, 그럼 i의 5제곱은 얼마일까? 그냥 i야. 6제곱 마이너스 1, 7제곱은 마이너스 i, 8제곱은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써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표현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얘는 지수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그 결과는 무조건 i가 나온다 이 뜻이야. 그럼 여기 나온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면 무조건 결과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밑에 있는 이 녀석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 그럼 여기 나온 얘는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는 무조건 1이 나오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 규칙에서 다 보여지는 거잖아 지금. 맞지? 오케이? 자, 복소수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z라는 걸 많이 쓰게 되고요. 여기 뒤에 a 플러스 bi라고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을 여기 나온 이 a 플러스 bi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실수 부분이 어디요? 자, 우리는 얘 a를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허수 부분은 b야, bi야. 자, b가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보통 여기 나오는 요 z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이 녀석을 복소수라고 이렇게 되고 얘를 가지고 문제들 쭉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잘 봐봐. 여기 나오는 요 a 플러스 bi에서 만약에 a가 0이래. 근데 b는 0이 아니야. 우리 걔를 뭐라고 부를까? 자, a가 실수 부분이잖아. 실수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살아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허수라고 불러. 이 순허수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복소수에 관한 문제 풀 때 무진장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 0이 필요했을 때 우리는 걔를 순허수라고 부르고, 그럼 반대로 이때는 뭘까? 자, b가 0이야? 그럼 얘가 사라져. 허수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는 그냥 실수가 나온다더라. 뭐 있지? 안 써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 그런 경우는 우리는 허수가 이렇게 보이겠다는 뜻인 것이.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가서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런 내용. 자, 얘는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볼게. 잘 봐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야. 이거 이면 a랑 b가 둘 다 0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래. 그랬을 때 a랑 b는 둘 다 0이다. 맞아? 틀려. 채영아, 저 맞아? 틀려? 맞아? 은수야, 저 맞아? 틀려? 틀려? 은수야, 맞아? 틀려? 맞아? 시간이 맞아? 틀려? 맞아? 자, 틀려. 알겠어?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거보다 다 틀린다고 잘 봐봐. 만약에 내가 A에다가 2를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을 넣어.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1 곱하기 루트 2는 0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A랑 B가 둘 다 0이다.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참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A하고 B가 유리수이다라는 게 그냥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A와 B가 둘 다 유리수야 라는 조건이 붙으면 참이 돼요.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서 더 파생이 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중3거에서 잘 봐. 자,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0이 아니야. 2차 방정식이겠지. 이 녀석의 현근이 1 플러스 루트 2이면 다른 한근은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2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 오케이? 근데 이 녀석도 틀린 거야.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일 때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보면 얘는 틀린 말이 되고 얘가 맞는 말로 바뀌려면 여기 나오는 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에서 a랑 b랑 c가 모두 유리수, 즉 유리계수 방정식일 때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로 바뀌어요. 이거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때는 저런 부분 가지고 장난들 치는 문제가 안 나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잘 봐봐. 똑같은
똑같은 원리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a 플러스 bi는 0이면 a랑 b가 둘 다 0이다. 그럼 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a 플러스 b가 0이면 a랑 b가 둘 다 0이다. 지금 좀 전에도 얘랑 똑같은 위치야, 그지? 오케이? 근데 얘도 틀린 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a에다가 1, b에다가 i 넣으면 1 플러스 i 제곱 제곱이 돼. 네. 자, 그래서 a가 1이고 b가 i일 때 0이 된단 말이야. 즉 0이 아니어도 이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참이 되려면 여기서 a하고 b가 둘 다 실수야 라는 조건이 붙을 때 얘가 참이 된다는 뜻이야. 나중에 가서 확실하게 알지 뭐 지금은 뭐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려고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되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야만 나중에 가서 시험 때 이런 거 다 실수 안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확실하게 기억해놔. 그럼 봐봐. 이거를 또 활용하잖아. 잘 봐라. 자,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똑같대. 이거 이면 a는 c 그리고 b는 d이다. 맞아, 틀려? 자,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똑같대. 그러면 a랑 c랑 똑같고 b랑 d랑 똑같다. 맞아? 틀려? 얘도 틀려요. 얘가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야. 봐봐. 얘 나는 이항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여기다 하면 이 녀석을 다시 쓰게 되면 a-c 더하기 b 플러스 i b-d의 i는 0이라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항시키면. 그러면 뭐 플러스 몇 i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0, 얘가 0 맞는 말에서 틀린 말에서 틀린 말이었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 틀린 말. 그럼 마찬가지 이 녀석도 참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랑 C랑 D가 모조리 다 실수야 라는 조건이 붙을 때 참이 된다는 뜻인 거야. 얘들아, 복소수가 공부할 때 정말 많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거야. 이거 앞에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저기서 뒤로 가면 정신 못 차려. 똥을 몇 번을 차려요? 6번을 차려요? 자, 이제 새로운 수를 배웠으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좀 체크를 해봐야지. 자, 선생님 Z1이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했고 Z2라는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할게. 그랬을 때 얘네 둘을 더해볼 거야. 자,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저 i를 마치 문자 취급하시면 돼. 즉 i가 있는 애끼리 없는 애끼리 동령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더할 거다 라고 하게 되면 i가 없는 실수 부분끼리 더해.
그러니까 i가 있는 허수 부분끼리 더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뺀게 Z1-Z2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럼 여기 A-C 더하기 B-D 이렇게 되는 게 두 복소수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이제 두 복소수를 곱해보자. Z1 곱하기 Z2. 그럼 여기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곱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곱셈공식 배우기 전에 분배공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곱하시면 돼. 그러면 A 곱하기 C, A 곱하기 DI, BCI, BD의 I제곱. I제곱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AC 마이너스 BD 플러스의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생겨나는 걸 우리는 Z1과 Z2의 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거 외우는 여기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저렇게 한국어로 방법만 아시면 돼요. 뭐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를 곱했는데 AD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D에 AD 플러스 BC의 I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까 이제 나누기 해야지. 자, Z1은 Z2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Z2분의 Z1이라고 이렇게 분수를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라는 이 녀석은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라고 쓰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중3 때 제곱근 처음 배울 때 분모의 루트 있으면 뭐 했어? 유리화 했단 말이야, 그지? 그것처럼 얘는 실수화라는 걸 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실수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마찬가지 합차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됐던 것처럼 분모에서 여기다가 C 마이너스 DI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 그러면 분모가 C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I의 제곱 분자는 따로 하진 않을게. 위에서 우리 곱하기 했으니까. 자, 근데 I제곱은 뭐라고? I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가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분의 여기 A 플러스 BI 그리고 C 마이너스 DI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는 뜻이야. 물론 분자도 다 전개해야 돼. 문제 풀 때는. 아시겠지?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켤레흡수수라는 녀석을 좀 볼 건데 이 켤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들어봤니?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봤지. 그지? 자, 근데 저 켤레라는 말도 두 개를 나타내는 말이고
쌍이라고 하는 말도 두 개를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쌍과 켤레의 차이점이 뭐야? 자, 쌍과 켤레의 차이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왼쪽과 저기 뭐 진영이가 신고 있는 운동화 오른쪽을 같이 합쳐서 걔네들을 가지고 한 켤레만 말하냐 안 하냐? 안단 말이지. 근데 걔네들을 가지고 한 쌍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쌍은 아무거나 두 개를 데려다가 딱 묶어놓으면 걔네들은 그냥 한 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켤레라는 말은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그에 맞는 상응하는 게 와야 얘네 두 개 묶어서 켤레라고 말한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아무거나 두 개를 묶어서 켤레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신발도 마찬가지. 내 신발만 가지고 한 켤레라고 하지 내 신발과 다른 사람 신발을 묶어서 한 켤레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켤레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게. Z가 A 플러스 BI라고 할게.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잠깐만 여기서 분모의 실수화를 할 때 분모에 C 플러스 DI가 있으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C 마이너스 DI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했지. 그랬을 때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켤레 복수수다라고 말할 거야. 그럼 이 켤레라고 하는 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잠깐만 칠까? 봐.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a, b, c가 모조리 유리수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5면 나머지 한근이 뭐지? 3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켤레근이라고 불러. 근데 그런 말을 안 배운 것뿐이야 중상과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근이 하나 딱 나왔어. 그러면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얘가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정해져 있을 거야. 그 근이 3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고 지수야! 집에 내려놓고 지금 중요한 거 보는 중이야 지수야. 자, 3 마이너스 루트 5가 한 근이면 이 3 플러스 루트 5가 당연히 나머지 한 근 쫓아와서 쟤네 둘 사이 관계를 켤레 근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복소수라고 하는 이 녀석도 방정식의 근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한 녀석의 근이면 나머지 한 녀석이 똑같은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걔네들이 켤레라고 묶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이 켤레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나는 거냐면 아까 이렇게 썼었지. 이 녀석의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썼었지. 3 마이너스 루트 5랑 3 플러스 루트 5가 켤레근이 된다는 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 그럼 똑같은 거예요. 즉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의 근인 거잖아.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켤레 근이라 하겠다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근의 공식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인 놈과 마이너스인 놈이 서로 각각의 켤레 근일 거야. 이렇게 끄고 가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 즉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게 되고 실수 부분은 그대로야. 그 우린 걔를 z바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저런 걸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 그럼 잘 봐봐. 3 플러스 2i에다가 바를 싹 갖다 붙였어. 이게 뭐 나와? 3 마이너스 2i가 나와. 자, 1 플러스 루트 5i에 켤레를 갖다 붙이면 똑같이 1 마이너스 루트 5i라고 쓰시면 돼. 자, 그랬을 때, 자, 5의 켤레는
자, 켤레는 뭐가 바뀌었어? 위에서 보니까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었어. 그럼 얘는 허수 부분이 얼마야 지금? 0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3i에다 켤레를 붙이면 얘는 마이너스 3i가 나와야지. 자, 그러면 좀 볼게. 1 플러스 2i의 켤레에다가 다시 켤레를 붙이면 그거 봐봐요. 얘가 뭐야?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켤레 한 번 더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허수분의 부호 바뀐 게 뭐가 돼? 1 플러스 2i에서 처음에 주어진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되셨니? 오케이?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시작할게.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는 녀석이야. 한 6, 7가지 정도 할 거고요. 얘는 싹 다 알고 있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모르고 계시면 노가다로 푸셔도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Z1이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 하고요. Z2라는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할게요. 시작은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Z1이랑 Z2를 더해서 그 녀석의 전체 켤레를 싹 하고 씌워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쟤는 각각의 켤레랑 어떠한 관련이 있겠나 확인해보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 거냐면 얘는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의 전체 켤레에게 싹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를 써보니까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에 I가 됐고 거기에 켤레가 싹 붙어있어. 맞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보니까 얘는 그럼 A 플러스 C 빼기에 B 플러스 D에 I라 쓸 수 있대. 켤레가 썼으니까. 그럼 얘가 A-BI 더하기 C-DI라고 써도 괜찮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A 플러스 BI의 켤레 더하기 C 플러스 DI의 켤레라고 써도 될 거 아니니? 맞아? 그러니까 얘는 Z1의 바 플러스 Z2의 바랑 똑같아지는 거야. 더해서 켤레 씌운 건 각각의 켤레 합과 똑같더라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여기다 시작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 여기가 마이너 여기가 마이너 여기가 마이너. 그래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각각 켤레를 찢어져야 되는 걸 합쳐도 되고 합쳐지는 걸 찢어도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Z1하고 Z2를 곱해. 그래서 켤레 씌울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의 전체 켤레고, 그럼 얘는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I에 이렇게 켤레가 붙어. 그럼 얘를 또 켤레를 베껴보면 AC 마이너스 BD 빼기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붙어준다는 뜻이야. 그럼 사실 얘를 인수분해하잖아.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I C 마이너스 DI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랬더니 A 플러스 BI의 켤레 곱하기 C 플러스 DI의 켤레, 즉 Z1의 켤레 곱하기 Z2의 켤레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곱셈에 대해서도 합쳐져 있는 켤레를 찢어도 되고 아니면 찢어져 있는 녀석을 합쳐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 중간 과정은 하나하나 해볼 필요는 별로 없다. 네가 문제 풀 때는 이건 바로바로 써먹으시면 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나누세요. Z1분의 Z2라는 녀석의 전체 켤레를 씌워봤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얘 과정에 복잡해서 좀 빼먹을게. 얘도 똑같이 각각의 켤레를 나눈 거랑 똑같아. Z1 빠 분의 Z2의 빠 이거랑 똑같이 나눠준다 이런 뜻이야. 됐지? 자, 이제 네 번째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써먹으려고 하는 내용들이야. 써볼게. Z1랑 더하면 뭐나오니? Z1이라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BI 더하기 A 플러스 BI의 켤레 된단 말이지? 이거 뭐가 나올까? 알았어.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가 쓸 수 있잖아. 맞지? 뭐 나와? 2A가 나와. 복소수랑 그 녀석의 켤레를 더하면 무조건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을 잘 봐. 만약에 Z1하고 Z1의 켤레를 더했는데 그 결과가 0이래. 무슨 뜻이야? 얘네들 더했을 때 그 결과가 2A인데 얘가 0 넘는 얘기는 A가 0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Z1이라는 녀석이 A 플러스 B인데 A가 0 됐으니까 얘가 0이라는 뜻은 Z1이라고 하는 얘가 순허수야 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뜻이야. 왜? A가 0인 거니.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식이 눈에 잘 익혀놔. 왜냐하면 얘가 Z1의 바는 마이너스 Z1이라서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위에 걸로 줄지 밑에 걸로 줄지 조금 달라.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위에 걸로 주냐 밑에 쪽 걸로 주냐에 따라서 너네들이 눈에 익은 거는 알아채는데 눈에 익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하는 얘기. 조금만 줄게. 여기 밑에.
그렇다면 얘는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때 뭐가 나와? 2b의 i가 나와. 그럼 볼래? 자, z1 빼기 z1의 켤레가 0이다. 무슨 뜻이야? 그럼 z1에서 z1의 켤레를 빼면 2bi, 이 허수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0 된다는 얘기는 b가 0이라는 뜻인 거지. b가 0이라면 a만 살짝 뜻이겠네. 따라서 이 말은 z1은 실수냐? 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 나는 이 다섯 번째 얘가 제일 많이 쓰여. 그럼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도 이렇게 줄 수 있겠지? z1하고 z1의 켤레가 서로 같다. 됐지? 하나만 더 할게. 자, 복소수 z1이랑 z1의 켤레를 곱해. 아까 우리 복소수의 실수화 할 때 분모했던 게 이거잖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결과가 뭐 나와? a 제곱 빼기 b 제곱의 i 제곱. 다시 쓰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아, 그래서 복소수랑 그 녀석이 켤레를 곱하잖아. 그럼 그 결과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양의 실수가 나온다. 왜냐면 a하고 b는 둘 다 실수일 거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하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하면 0 이상 0 이상 무조건 양의 실수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실수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해볼게. z 플러스 2분의 2z바가 실수래. 그랬을 때 z 플러스 z바의 값이 얼마게 이렇게 문제 나와. 실제 학교 내신 기출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뭐라고? 그때 수 어떻게
어떻게 들었어? 아니 들었는데 저 숫자가 안 보여. Z 플러스 2분의 2 Z 바 2 숫자 2 분의 곱하기 2 분자에 2 곱하기 분자에 그래 그게 실수라고. 근데 Z 플러스 Z 바의 값이 얼마니? 너 필기 다 했지? 네? 필기 다 했지? 뭐라고? 서서 잤어? 근데 왜? 아니 안 보여가지고 친구 쓰다가 고민했어.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안 보인다고. 지혜가 발표를 다시 뭐 해봐. 자 봅시다. 보통의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라고 시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 그래서 갖다 집어넣게 되면 자 a 플러스 2 더하기 bi 분의 이 2배의 a 마이너스 bi.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 a 플러스 2 플러스 bi 여기 a 플러스 2 마이너스 bi를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2a 마이너스 2bi에다가 a 플러스 2 마이너스 bi를 싹 곱해. 그러면 얘가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결과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다 이 뜻인 거잖아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막 구해 갈 거야. 자 앞으로 이렇게 풀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숙제 하시는 과정에서 문제 풀 때 복소수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넣어서 풀어야 될 것 같은 풀이가 나오면 A 플러스 BI 넣어서 푸는 문제 풀이 금지.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넣어서 니네 만약에 문제 답을 풀어갖고 온다. 그럼 풀지 마 그렇게. 알겠어?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물론 Z에다 A 플러스 BI를 무조건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A 플러스 B를 넣는 순간에 여기까지 하는 만큼의 풀이를 하면 답이 나와. 내가 지금 하려는 풀이는. 오케이? 그러면 니는 이 어마무시한 길이의 풀이를 할래? 아니면 짧고 훨씬 더 간단한 풀이를 할래?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A 플러스 BI를 넣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와 그걸 넣지 않고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그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A 플러스 B를 넣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 다른 방법으로 못 풀어? 그럼 지금 다음 편에 질문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 문제는 A 플러스 B를 넣을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A 플러스 B를 안 넣고 풀 수 있어? 라는 걸 구분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게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문제에서 싫다. 이렇게 생긴 복소수가 실수라고 했지. 맞지? 자, 따라와. 자, 어떤 복소수가 실수면 그 녀석이랑 그 녀석의 켤레는 어떻다? 같다. 이게 이 문제의 키워드야. 무슨 말인 거냐면 Z 플러스 2분의 2Z 바라고 하는 이 복소수랑 Z 플러스 2분의 2Z 바의 전체 켤레랑은 같은 식이야 이런 뜻인 거라고. 왜? 실수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맞지? 좀 더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의 켤레를 풀게 되면 얘가 Z 바 플러스 2분의 2Z 이렇게 나와.
아까 켤레는 분모 분자끼리 혹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눈 사람끼리 합쳐도 되고 찢어도 된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얘 잠깐 없다고 생각하고 얘하고 곱하고 얘랑 곱하면 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EZ의 Z 플러스 2는 EZ바의 Z바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답 다 나왔어 이제. 자, 전개해서 싹 다 자료로 넘기면 이렇게 돼. 그럼 얘를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인수분해하잖아. 그러면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잘 봐라. 또 문제에서 이런 게 있다. 복수 Z는 뭐라고? 실수가 아니라. 그럼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Z랑 Z의 바는 다르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Z랑 Z바가 다르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을 거라는 뜻이어서 아, 이 녀석이 0이 되겠네? 오케이? 따라서 Z 플러스 Z의 바는 마이너스 2가 답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 이거 좀 어려워. 어디가 이해 안 돼? 어디서 놓쳤어 지금? 크게 자, 뭐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실수라고 했지만 Z라는 놈 자체는 실수가 아니랬잖아. 근데 Z가 실수면 Z랑 Z바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실수가 아니면 얘랑 서로 다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얘네들 다르고 얘네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Z에서 Z바를 빼면 그건 0이 되지 않겠다 이 뜻이야. 근데 이렇게 한 덩어리랑 이렇게 한 덩어리를 곱해서 0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정리하세요. 자, 다음으로 볼게. 이제 개념서는 거의 끝나가. 자, 음수의 제곱의 성질이라고 돼 있고 일단 이런 것부터 시작하자. 뭐야 이거? 조풀 뭐야?
위에 거랑 밑에 게 같아. 달라. 달라.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루트의 4가 되지. 루트 3 얼마야? 2야, 그지? 근데 우리는 원래 들었던 게 마이너스 2니까 이 마이너스를 굳이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쓸 수 있다 뜻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뭐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계산하면 되는 거 뭐예요? A에다 양수를 넣으면 저 위에 있는 이 녀석 두 개는 서로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A는 양수는 크게 의미 없어. 음수를 넣었을 때 문제라는 거. 그래서 위에 거는 절대값 A라고 쓰고 밑에 거는 그냥 A. 저 그거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는 루트 안에 항상 양수만 넣었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의 A, B였단 말이야. 근데 음수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똑같은 결과 나오느냐 다른 결과 나오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뜻인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냥 루트의 A, B가 나올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언제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냐라고 했을 때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어 나와. 하나만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일 때는 위에 거랑 똑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그냥 루트에 마이너스 6 하시면 돼. 오케이? 그런데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3 하면 얘는 루트에 6 아니라고. 얘가 마이너스의 루트 6이라 써야 맞다 이런 뜻인 거야. 좀 다르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 나오고 그 외에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서는 원래 알고 있던 대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 루트 A 분의 루트 B. 그럼 여기는 이 녀석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하면 그냥 루트의 A 분의 B가 돼야 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때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B가 나오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야. 자, 여기랑 얘는 보통 이렇게 쓰고 얘가 그 외에 이렇게 되는데 잘 들어. 선생님은 루트 A분의 B라고 했지만 책에서는 루트 B분의 루트 A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온 얘를 A 음수, B 양수라고 외우지 말고 분모 음수, 분자 양수. 대려 쟤네 음수일 때 그냥 나온다. 봐봐요.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루트 2i분의 루트 3i가 돼서 i 약분하고 루트의 2분의 3 쓰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에 그냥 3을 하게 되면 얘는 루트 2i분의 루트 3 그럼 얘는 루트의 2분의 3 곱하기 i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얘를 실수하게 되면 얘가 루트의 2분의 3 해놓고 i의 제곱분의 i 그럼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의 2분의 3 i 제곱 i가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와준다.
요 과정 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분모에 음수가 붙어 있을 때에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얘네들은 외우셔야 되는 거야. 쟤네들은 암기의 대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풀기 마무리하시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대표형들을 하나씩 다 풀어봤는데 야, 이 문제는 좀 어렵다 하는 게 있을까? 선생님 따로 이건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거. 자, 선생님 볼게. 이형 1번, 2번은 패스하고 이건 3번으로 합시다. 340번. 자, x가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지금 x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야. 그랬을 때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얼마나 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복소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방정식의 근 때문에 나왔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나와있는 이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어떤 방정식의 근이라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겠니?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나머지 근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오케이? 자, 이게 좀 어려워? 이거 생각이 좀 어려우면 반대로 다른 게 가도 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얘를 이 식을 좀 변형하자. 그럼 2x는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한 번 더 변형하면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쓸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해 보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이거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3 아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오케이? 이거 하면 끝난 거야 이제. 자, 여기를 넘겨. 그랬더니 4x 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4. 아,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더라 이런 식이네.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을 이렇게 써도 될까? 3배의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근데 x 제곱 마이너스 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것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x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를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 풀 때 집어넣으라는 문제 아니다. 집어넣어서 풀는 문제 아닌 거니까. 뭐 344번도 마찬가지. 지금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더하고 있고, 그럼 얘는 통분하니까 x 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근데 이제 x가 2 플러스 i고 y가 2 마이너스 i다 했으니까 이때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뭐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분의 2 플러스 i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i의 제곱. 뭐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뭔가 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다 싶었어. 자, 347번에 보면 어떤 복소수 Z가 나와 있어.
복소수 z가 어떻게 생겼냐면 x에 1 마이너스 i 더하기 2배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렇게 생겼대. 근데 문제에서 이거 뭐라고 돼 있니 지금? 이 녀석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음의 실수가 된대. 자, 노트 잠깐만 낄까? 아까 개념 설명하던 거 뒤에 이어서 쏘리. 아까 9번까지가 했지? 자, 복소수의 대소관계라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일단 복소수는요 대소관계 판단 불가해요. 이 i랑 5i랑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 100 플러스 i랑 1 플러스 i랑 누가 큰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복소수는 절대로 대소관계 판단할 수 없다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 지금 347번 문제 보면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했더니 문제에서 음의 실수이다라고 돼 있잖아 말로.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면 일단 대소관계를 했다는 얘기인 거는 이 녀석이 실수란 뜻인 거고 0보다 작다고 했으면 얘는 무조건 음의 실수가 나와준다 이 뜻인 거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건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걔가 음의 실수야? 라는 이 말과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복소수 z가 순호수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z에다가 a 플러스 bi라고 집어넣게 되면 z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의 i 이렇게 생기거든. 곱셈고시 전개하면. 근데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실수가 돼야 돼서 이 녀석은 0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i가 사라져서 지금 0이 될 거니까 대소관계 판단할 거니까. 그러면 a 곱하기 b가 0이라는 뜻은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b가 0 되버리면 어떻게 돼? a 제곱 빼기 0인 거니까 얘는 0보다 커질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지? 따라서 얘가 아니라 a가 0가 되기 때문에 a가 0이라는 얘기는 복소수 z가 순호수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지. 이 347번 문제에서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이다라는 그 말에서 이 복소수 z가 순호수다. 이것만 캐치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을 다시 쓰게 되면 지금 x-4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i 이렇게 생길 거야. 순호수가 돼야 되는 거가 얘가 0 되는 거여서 x 값은 4가 되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캐치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이 순호수일 것이다라는 걸 캐치를 못하면 얘를 가져다가 제곱해서 걔가 0보다 작다. 그럼 허수 부분이 0 될 것이고 하나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되게 복잡해지는 거니까 이 녀석이 z제곱이 음의 실수면 z는 무조건 순호수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거지. 됐죠? 자, 이용 6번에 나오는 352번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7번 같은 경우는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다 써줬었는데 1번을 보게 되면 z랑 z바랑 곱하면 돼. 그럼 얘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 i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와서 항상 양의 실수가 나와. 그래서 1번에 보면 z 곱하기 z바는 실수이다 맞는 말인 거지. 2번에 나오는 녀석을 보니까 z분의 1 플러스 z바 분의 1. 자, 분수에 덧쓰면 일단 통분을 먼저 할게. 그랬더니 얘가 z 곱하기 z바 분의 z 플러스 z바. 그럼 여기서 만약에 z가 a 플러스 b를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2a 이렇게 나와. i라고 하는 허수 단위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 얘는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순허수이다라고 했으니까 2번 틀렸네. 얘가 답이겠네. (3번에서) z랑 z바가 같으면 z는 실수이다. 선생님 아까 이거는 외우라고 썼지. 이때 무진장 강조했단 말이야. 자, 4번에서 z 곱하기 z바 a 플러스 bi 지금 아까 선생님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이네. 얘가 0이라는 얘기는 a도 b도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된다. a도 0, b도 0. 따라서 z가 a 플러스 bi가 될 건데 0 플러스 0i가 돼서 z 자체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번도 참된다 이런 얘기. 지수야, 노트에 쓰는 거야. (5번) 안 해도 되는데 z바가 순호수면 z도 순호수이다? 뭐 당연한 거니까. 자, 362번 같은 문제 보니까 알파가 또 뭐고 베타가 뭐이다. 이때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한 다음에 갖다 집어넣은 거야. 갖다 먼저 집어넣기 시작하면 복잡하다. 오케이? 좋습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베타 플러스 알파의 베타바 플러스 베타의 베타바. 그냥 인수분해 하자. 얘네 둘이 공통해서 뭐고요? 알파바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얘네 둘은 공통인수가 베타바가 보이네. 그럼 또 알파 플러스 베타. 어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네.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근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표를 해둬도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됐어요? 자, 367번. 유형식 9번에 나오는 367번은 어쩔 수 없어. z에다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계산하셔야 돼요. 360번 같은 문제는. 그래서 z에다 a 플러스 bi에다 집어넣게 되면 지금 보니까 e 마이너스 i 곱하기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플러스 4i에 z바니까 a 마이너스 bi는 1 마이너스 4i 싹 해서 전개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지?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유형 10번하고 유형 11번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유형 10번과 유형 11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주 보이긴 하겠지만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관한 문항이고요. 이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여러 개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유형 10번 같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형 11번 같은 어떤 복소수를 데려다가 어마무시하게 큰 제곱을 해서 그 값이 얼마게 라고 묻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은 조금 달라, 푸는 방법이. 자, 유형 10번이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야? 372번. 이런 문제의 경우에 잠깐만 칠판을 보시게 되면 어떤 복소수를 데려다가 복소수 z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더하기 바바바 해서 맞춰 z의 100제곱까지 더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랬을 때 어딘가에서 적당한 개수씩 4개면 4개, 때로는 3개면 3개, 어떤 때는 6개씩 더해야 똑같은 값이 나올 때도 있다. 그렇게 똑같은 개수씩 끊었을 때 그 결과가 무조건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야. 이 372번은 조금 쉬우니까 얘보다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와. i 2i의 제곱 3i의 세제곱 4i의 4제곱 5i의 5제곱 이렇게 해서 100i의 100제곱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우리 지금 372번 같은 경우는 i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 개수가 좀 붙은 거네. 근데 푸는 방법 똑같아. 잘 봐. 쟤는 또 눈이 조금씩 빨개져. 아, 아니 저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안 좋아가지고 렌즈 때문에. 자, 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잘 봐라. i. 야, i 제곱이 뭐였지? 마이너스. 그럼 2i 제곱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 i 세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i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그 다음에 또 9i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i 플러스 12. 97i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99i 플러스 100 이렇게 4개씩 총 25묶음이 나와. 근데 말이다. 잘 봐봐. 자, 얘 계산하자.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실수 부분 2 나오고요. i 마이너스 3이니까 허수 부분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2 마이너스 2i가 나와. 자, 그 밑에 거 봐봐. 마이너스 6 더하기 8인 거니까 2가 되고요. 5i 마이너스 7i인 거니까 마이너스 2i. 얘도 마이너스 10 플러스 2, 12에서 2, 9i 마이너스 11i에서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98 플러스 100에서 2, 97i 마이너스 99i에서 마이너스 2i. 다 어때? 다 똑같지? 이렇게 다 똑같은 게 25묶음이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의 답은 50 마이너스 50i 이렇게 답이 나오게끔 되겠지. 이렇게 적당한 개수씩 끊었을 때 그 안에서 똑같이 나오거나 혹은 좀 다르더라도 규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이 이 거듭제곱근에 관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유형 1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달라. 유형 11번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 377번 같은 경우는 워낙 쉽게 되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문제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381번 같은 거. 자, 봐라. 이런 것처럼 어떤 복소수의 뭐 100제곱 이런 걸 계산하래. 그러면 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복소수 z 있잖아. 이 z를 데려다가 z의 제곱, z의 세제곱, z의 4제곱 이렇게 적당히 해서 언제 끝날지 몰라. 제곱에서 끝날 때도 있고 사실 377번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끝나. 그런데 381번 같은 경우는 세제곱, 4제곱까지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실수나 혹은 순허수
수가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져. 무슨 말이 뭐냐면 지금 문제 보면 1 플러스 i의 100제곱이라고 돼 있지. 맞지? 물론 1 마이너스 i의 100제곱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얘는 1 플러스 i를 제곱해서 전체에 50제곱을 해도 똑같은 값일 거야. 맞나? 그런데 여기는 요 1 플러스 i를 제곱하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그게 결과가 2i다. 그리고 그 녀석의 전체 50제곱. 이제 수능수니까 계산이 간단해져. 그럼 얘는 2의 50제곱 곱하기 i의 50제곱. 그럼 i의 50제곱 하면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아 얘는 마이너스 2의 50제곱이구나.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즉 실수나 순원수의 공통적인 사실이 뭐예요? 항이 하나야. 항이 하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조는 되게 편해져. 근데 항이 2개, 3개가 돼버리면 곱셈공 실수는 뭐라든 이게 한 방에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이 1개 나오는 실수나 순호수가 될 때까지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네제곱 해보는 그 과정은 노가다가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모험 답안이야. 그걸 노가다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 노가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쇼패스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쭉 돌아가는 풀이를 노가다 풀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가다스럽지만 모험 답안이야. 제일 귀찮으신 문제 5%. 오케이? 그래서 381번 같은 그런 녀석은 좀 여러 번 해봐야 돼. 지금 좀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조금 다르다니? 여러 개를 더하는 거는 적당히 묶어서 그 묶음의 계산 결과가 똑같을 때를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항이 하나, 2개짜리 가지고 전체에 무슨 되게 큰 거듭제곱 해라 그래버리면 이 녀석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적당히 해서 실수나 순호수가 되는 그 지점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해봐봐. 1 플러스 i의 100제곱은 되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2i의 50제곱은 하도 되잖아. 이렇게 항이 한 개가 되는 그 지점을 찾아내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 오케이? 자, 382번은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385번. 영원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의 A, B래.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A가 음수고 B도 음수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찾아내라 이 뜻인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랬을 때 루트 B 분의 루트의 마이너스 A랑 같은 것을 찾아라. 자, 생각하자. 분모에는 얘는 양수 음수 음수, 여기는 얘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분의 양수는 어떻게 하라고?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이거 찾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헷갈리잖아. 그럼 나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볼 때는 헷갈려. 나 이 녀석을 잠깐 x라고 바꿀래. 그럼 얘가 루트 b 분의 루트 x라 쓸 수 있지. 근데 b는 양수 음수 음수, x는 양수 음수 양수.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수의 겉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x가 원래 거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b분의 마이너스 a 해서 똑같은 결과 나와준다 이런 거. 되셨나? 오케이. 자, 책 다시 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요. 방향 끌게.